안녕하세요. 저번 강의에 그 헬스의 법칙 문제풀이 하면서 빠진 문제랑 조금 설명이 틀린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 먼저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우선 7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8번 문제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서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스의 법칙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기억 니은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편해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 반응은 두 개의 흑연과 세 개의 수소 기체가 만나서 C2H6를 만드는 반응인데 지금 엔탈피 변화량이 마이너스 85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엔탈피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가는 처음 반응물이었던 두 개의 C 그리고 세 개의 H2 기체가 처음 반응해서 C2H6를 만들 때 엔탈피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변화량 델타 H가 마이너스 85라는 거. 그럼 얘는 엔탈피가 감소했죠. 그러면 감소한 건 어디로 갔느냐? 열로서 방출이 됐고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반응은 이렇게 똑같이 애들이 반응했는데 이번엔 엔탈피 변화량이 플러스 227이네요. 그럼 얘는 엔탈피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처음은 두 개의 C 그리고 H2 기체가 만나서 C2H2 기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엔탈피가 증가했대. 그래서 델타 H가 227kJ이고요. 근데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려면 나는 흡수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한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가 보시면 가에서 기억 C 흑연 2몰은 C2H6 1몰보다 85 엔탈피가 85만큼 크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림을 잘 보세요. 85만큼 큰데 누가 크냐면 두 개의 C 흑연과 세 개의 H2가 합친 값이 C2H6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나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여기서 합이라는 말 기억에서는 C2, C2몰이 아니고 C2몰과 H2, 3몰의 합으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니은에선 합이라고는 잘했어. 근데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큰 게 아니고 작다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탈락. 마지막으로 디귿은 헬스의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써볼게요. 가 반응식 흑연이라는 말 생략할게요. 기체가 만나서 C2H6 기체를 만드는 게 델타 H1. 그 다음에 나 반응식 두 기체가 만나서 C2H2 반응을 만드는 게 생성물을 만드는 게 델타 H2인데요. 가와 나를 이용해서 제가 C2H2 기체가 두 개의 H2 기체를 만나서 C2H6 기체가 되는 반응식을 만들어야 돼. 가와 나를 더하고 빼고 해서 얘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거. 지금 C2H6는 여기 생성물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누가 문제냐면 C2H2가 여기서는 반응물이거든요. 근데 나 반응식에서는 생성물 자리에 있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반응은 가 반응식에서 나 반응식을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H1 빼기 델타 H2가 된다라는 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이제 설명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뺐어요. 여기 보시면 형성해야 할 결합은 이제 생성물의 결합이죠. 근데 생성물의 결합에서 CH 결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CH 5개 그리고 CCl 결합 하나.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요거 CC 결합도 어쨌든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성해야 될 결합에 CC 결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 H는 흡수하는 거에서 이제 방출하는 거 빼주시면 되죠. CH 결합 4개, CC 이중 결합, 그 다음에 HC 결합 에너지만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방출해야 될 것 CH 결합 5개, CCl 결합에다가 CC 결합이 추가된다라는 거,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져서 하나가 남으니까 이중 결합에 HCl 결합 빼기 CH 결합, CCl 결합, CC 결합이 된다라는 거. 그럼 기호로 써보면 얘가 A, B, C, D, E니까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화학 평형을 배웠었고요. 평형이동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너무 장황해서요. 프린트로 설명을 할 거고요. 프린트는 프린트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쓰실 분들은 다운받으시고, 만약에 인쇄가 안 되면 우선 노트 같은 데다 필기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수업 때 필기한 내용을 그대로 PDF로 올릴 거거든요. 이제 노트에 천천히 필기하시면서 수업 들으셔도 되니까 준비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화학 평형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요. 평형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안정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든 항상 어디로 도달하려고 하냐면 평형으로 도달하려고 한다. 네, 평형으로 도달을 하려고 하고요. 이 평형 상태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모두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평형으로 도달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도달할 수도 있어. 하지만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누가 우세한 건 없어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평형상수라는 말을 했는데요. 평형상수 K는 말 그대로 상수야. 얘는 일정한 값이고요. 일정한 값이라는 거. 얘는 온도에 의존한다라는 거. 그럼 요 두 가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한 값인데 온도에 의존해. 그럼 그 얘기는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도 K가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반응식이 있어요? AA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그럼 평형상수 K를 구하는 방법은 A의 농도에 A제곱, B의 농도에 B제곱, 그리고 C의 농도에 C제곱, D의 농도에 D제곱이고요. 여기 이 농도는 어떤 농도를 쓰냐면 평형일 때 얘네들의 몰농도를 쓴다라.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다라는 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런 내용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반응지수 Q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가 평형인지 아닌지, 그리고 평형이 아니라면 평형으로 가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 비교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럼 평형 이동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평형은 이상적인 상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형이 아니라면 언제나 어디로 가려고 한다? 평형으로 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프린트 읽어볼게요. 평형 이동의 원리를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에서 제가 농도, 온도, 압력 어쨌든 뭐든 변화를 시켰어. 그럼 변화를 시키면 나는 그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다시 진행이 되고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현재 평형이에요. 그럼 평형이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인데 제가 변화를 줬고요. 어떤 변화를 주면은 평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그러면 내가 저 변화를 주면 그 변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일 수도 있고 역반응이 우세일 수도 있어. 변화를 없애려면.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이 하나의 과정이 르샤틀리의 원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평형이었는데 내가 변화를 줘. 그럼 평형이 깨져. 그럼 당연히 변화를 없애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다시 새로운 안전한 상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배울 게 뭐냐면 이제 농도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농도를 변화를 시켜. 하지만 평형상수는 일정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총 4가지 상황을 볼 건데 우리 알고 있어요. 변화를 주면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럼 그게 정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하나씩 볼까요? 제가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켰다? 그럼 변화를 줬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감소하는 걸 원할 거고요.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 된다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써볼게요. 반응물, 생성물이 있으면 정반응이 진행되고 이건 역반응.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이 감소하고 반대로 역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변화. 제가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켰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변화를 없애야 되죠. 다시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돼. 그럼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이 도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제가 평형이었는데 갑자기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켰어. 그거는 그냥 생성물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변화를 없애야 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럼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성물의 농도를 제가 갑자기 감소시켰거든요.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를 시키면 저는 변화를 없애는 방향,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커리큘럼은 이거예요. 평형이었는데 변화를 줘. 그럼 나는 변화를 없애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방법은 정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반응은 H2과 I2가 반응해서 두 개 HI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럼 왼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H2 농도, I2 농도, HI 농도가 다 일정하죠. 왜냐면 나는 평형이거든. 근데 평형이었는데 제가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H2를 갑자기 첨가했대. 그러면 나는 이 변화를 없애는 방향, H2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H2는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정했는데 H2를 첨가하니까 H2가 갑자기 증가가 됐죠? 그러면 정반응 우세하게 진행돼야 되니까 반응물인 H2 감소, 반응물인 I2 감소,
생성물인 HI는 증가. 다시 일정해지는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현재 HI, I2, H2, I2, HI 일정한 상황, 평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를 줄 거예요. H2를 갑자기 제거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H2를 증가시키는 걸 원하고요. 지금 여기서 H2는 반응물이죠? 반응물이 증가하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래프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H2를 감소하니까 갑자기 농도가 감소했죠?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니까 반응물들은 슬슬 증가하고 생성물들은 감소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요거 갑자기 쏙 증가했네? 그럼 첨가했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감소했네? 그럼 이거는 없앴다라는 거.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 압력의 변화를 볼 건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압력을 변화시켰어. 하지만 평형상수는 일정하다. 왜? 평형상수는 온도가 바뀔 때만 변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 필요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압력은 우리 이거 이상기체 방정식 할 때 배웠어요. 기체가 용기 벽면에 부딪혀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체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는 고체나 액체나 어떤 수용액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왜? 중요한 거는 기체다. 요거 머릿속에 꼭 갖고 계시고 프린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예시가 많아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반응식을 5개로 줬는데요. 5개의 반응식마다 그 변화를 일으켰을 때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 10가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제가 평형이었는데 변화를 주고요. 그럼 변화를 주면 평형이 깨지겠죠? 그럼 변화를 없애는 방향이 이제 정반응일 수도 있고 역반응일 수도 있어. 없애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요거 당연한 거죠? 그럼 첫 번째 변화는요. 압력을 증가시켰대 갑자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근데 압력은 언제 생긴다 그랬죠? 기체가 부딪혀서 생긴다 그랬죠? 그럼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딪히는 기체의 몰수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변화. 제가 압력을 갑자기 감소시켰대. 평형이었는데 압력을 감소시켰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고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딪히는 기체의 몰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응식이 5개가 있는데요. 1번 반응, 2번 반응, 3번 반응, 4번 반응, 5번 반응 하나씩 볼 거예요. 이제 정반응, 역반응인데 지금 1번 반응은 2개의 A 기체가 반응해서 하나의 B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체수 감소, 역반응이 진행되면 기체수 증가. 이거는 쓰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표를 채워볼게요. 기체의 몰수를 감소시켜야 돼.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체의 몰수를 증가시켜야 돼.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반응은 A 기체가 2개의 B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체수 증가, 역반응이 진행되면 기체수 감소. 그럼 변화를 줬을 때 기체 몰수를 감소시키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기체 몰수를 증가시키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하나의 A 기체가 하나의 B 기체가 된대.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든 역반응이 진행되든 얘는 기체수 변화, 몰수 변화가 있다 없다? 기체 몰수 변화가 없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반응이 진행되든 역반응이 진행되든 기체 몰수 변화 없잖아요. 그럼 얘는 평형 이동이 아예 없다라는 거. 압력을 변화시켜도 평형 이동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의 기체 A 기체가 하나의 B 고체랑 만나서 결국 하나의 C 기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응도 기체 몰수가 변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거죠. 3번 4번. 중요한 건 누구니까? 기체니까.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기체 몰수 변화가 없죠?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든 역반응이 진행되든 뭐 기체 몰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도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식 보시면 두 개의 A 기체가 반응을 해서 하나의 B 기체와 세 개의 C 고체를 만든대. 그럼 여기서 고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체수 감소, 역반응이 진행되면 기체수 증가. 1번이랑 5번이 유사한 상황이죠. 그럼 얘는 기체 몰수 감소시키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체 몰수를 증가시키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 압력 변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기체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고요. 정반응이 진행될 때 기체수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정반응이 진행될 때 기체수가 감소하는지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화 온도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얘는 중요한 거. 내가 평형인데 온도를 바꿨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평형상수가 바뀐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평형상수가 바뀐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거 복습 좀 한번 해보면요. 델타 H가 0보다 크대. 그럼 이거는 흡열 반응이고 그러면 흡열 반응이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엔 델타 H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발열 반응은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평형상수 K는요. K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총 4번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변화를 줬어. 온도를 높이는 변화를 줬다? 그럼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죠? 온도를 낮추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갑자기 평형이었는데 온도를 낮춰버렸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럼 온도를 높이려면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요거 이해 가시죠? 그럼 1번 반응과 2번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1번 반응은 요거다. 이거 무슨 뜻이죠?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정반응은 흡열이라는 거고 그럼 흡열이라는 건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역반응은 반대니까 발열이라는 거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델타 H가 0보다 작네? 그럼 얘는 정반응은 발열이라는 뜻이고,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반대로 역반응은 흡열이라는 거고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정리하고 나면 얘기해 볼게요.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온도를 낮춰주면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대. 그럼 이제 반대로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흡열은 역반응이니까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될 때는 정반응이니까 정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간다라는 거. 반응에 따라서 똑같이 온도를 높여도 역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고 정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반응에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할 수도 있고 정반응이 우세할 수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반응에 따라서 변화를 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정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거. 온도를 바꾸면 뭐가 바뀐다? 평형상수가 바뀐다. 근데 평형상수는 간단하게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지금 1번 반응에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대.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일까? 결국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평형상수 K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으로 넘어가시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대. 그럼 얘는 생성물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평형상수 K가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대.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결국엔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K가 감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대.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평형상수 K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천천히 정리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표를 한번 스스로 채워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형이동을 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평형이동 같은 경우는 현재 평형이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변화를 주면 이제 변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방향이 정반응일 수도 있고 역반응일 수도 있어. 어쨌든 없애는 방향으로 가서 어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예시 든 거는 제가 농도였죠? 그럼 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하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방법이 넣거나 빼면 돼요. 그럼 증가시킨 거는 감소하는 쪽으로, 감소하는 거는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정리 조금만 해보면요. 내가 만약에 반응물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반응물을 감소시키는 방향, 정반응 우세하게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번엔 반응물을 감소시켰어. 그럼 반응물이 증가시키는 쪽, 그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날 거고, 이건 역반응 우세하게 간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이거 앞 페이지에 필기 다 한 거니까 굳이 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압력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거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저는 기체만 신경 써요. 그리고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압력을 증가시켰다면 압력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감소시켰다? 근데
그럼 압력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정반응이 일어나든 역반응이 일어나든 기체 몰수가 일정해. 그러면 평형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평형이동이 일어나려면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쪽, 감소하는 쪽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반응식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다 쓴 이 반응식 같은 경우는 기체 몰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온도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평형상수가 변한다라는 거. 평형상수가 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흡열 반응. 그러면 흡열이 정반응이면 정반응이 우세할 거고 만약에 발열이 정반응이면 역반응이 우세할 거고 이거 천천히 적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온도를 높이는 방향 발열 반응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 만약에 발열이 정반응이야. 그럼 정반응 우세하게 갈 거고 흡열이 정반응이면 역반응 우세하게 간다. 하지만 평형상수가 변한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돼요. 평형상수는 원래대로라면 K는 A 농도의 A, B 농도의 B, C 농도의 C, D 농도의 D인데 얘를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해하기 편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는 거. 이렇게 평형상수가 변할 때 반응물이 많아지면 평형상수 증가. 반응물이 많아지면 평형상수 감소. 그 다음에 생성물이 많아지면 평형상수 증가.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요거 다음 시간에 바로 문제로 풀어볼 거거든요.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지금 필기한 내용은 바로 PDF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